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러분 6대4,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세요. 6대4. 그러니까 500.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과세되고 비과세되는 면적을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냐면, 일단 얘를 가지고, 건물 면적을 가지고, 얘가 이제 전체를 주택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죠. 자, 그럼 얘는 뭘로 봅니까?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죠. 그럼 전체 100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토지가 문제네요. 자, 그럼 토지도 비과세가 되죠. 자, 그럼 이때 500인데 얘는 얼마가 비과세일까요? 500 다 비과세입니다. 500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돼 있어요. 4대 6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죠? 그죠? 그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60이다 그 얘기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비과세고 얘는 과세네요. 이렇게 하겠죠? 자, 토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토지는 이 500이 문제는 500은 건물 전체의 부속 토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니까 이 부속 토지는 어떻게 돼요? 일부는 주택 부속 토지, 일부는 상가 부속 토지니까 구분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 안분해야 돼, 안분. 비율 나눠야죠. 자, 이때 안분은 뭘 가지고 안분할까요? 그렇죠.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우리 안분 우리 금액하고 면적 두 개 있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거?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면적 기준 한다 했죠.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주택이 부속 토지가 전체가 500이니까, 그죠? 500 중에 안분을 면적 비율로 하니까 전체 면적이 100이잖아요. 그 중에 얘가 40이죠. 뭐 안분 별거 없죠. 이렇게 하면 된다죠. 그죠? 그럼 100분의 60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4, 5, 20, 200. 여기서 5, 6, 30, 300. 얘는 무조건 과세겠죠? 그죠? 과세. 얘는 비과세죠. 자, 얘가 600이에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4, 6은 24. 6, 6은 36. 이렇게 돼요. 얘는 비과세. 맞나요? 자, 그러면 건물은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건 건물 40, 그다음에 건물 40이고 토지 240, 과세되는 면적은 건물 60, 토지 36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답이 다음 중 이렇게 나와서 시험 문제가 많이 예를 들면 다음 중 과세되는 면적을 주요 비과세 면적 이렇게 고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답은 땡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잘 모르죠. 얘가 부속 토지가 무제한 비과세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5배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주택 정착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택 정착 면적이 5배잖아요. 주택 정착 면적이 얼마야? 얘가 40이 주택 정착 면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5배니까 200까지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200은 비과세고 40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00이고 얘가 400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 5배, 10배를 잘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실제 처음에는 그냥 5배 안에 들어가게 문제를 냈어요. 아까 500일 때는요. 주택 정착면이 40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4, 5, 20, 200까지 되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만 얘가 600이 돼버리면 부속 토지 면적이 240으로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5배까지만 되니까. 그죠? 아까 6대4일 때는 전체 100이 주택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5배니까 500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시험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약간 복잡하잖아요. 근데 보통 5배 안쪽으로 문제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풀어놓고 틀리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이제 과세되는 면적을 구하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 다 풀어놓고 비과세 골라요. 다 풀어놓기 한 다음에 이거 고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실제 기출로 나왔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계산 문제가. 얘는 사실 이 계산 문제 치고는 이걸 정확하게 개념만 이해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푸는데. 그죠? 금방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 풀어놓고 너무 자기가 푸는 거에 흥분해가지고 과세 면적을 구하시오. 근데 혼자 막 비과세 고른 거예요. 비과세. 막 그래서 더 틀린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민법개론은 풀다 보면 막 옳은 걸 고르시오. 2번까지 옳은 거 고르고 3번부터 막 틀린 거 고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왜? 이따 보면 지문이 기니까 얘가 옳은 걸 고르라는 건지 틀린 걸 고르라는지 개념이 안 써. 몰라.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거야. 하다가 문제 푸는 거야. 옳은 거 골랐다. 틀린 거 골랐다. 근데 정답이 맞아. 답이. 골 때리는 거죠. 1번 옳은 거 2번 틀린 거 막 이렇게 골랐거든? 문제를 대충 알아서 풀었는데 정답이 맞아 버렸어. 그게 제일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념은 일단 요거는 잘 보시면 되는데 계산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얘가 지금 3년 전에 나왔나요? 3년 전에 그렇게 나왔죠. 과거에도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 또 한번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계산보다는.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304페이지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그럼 주택도 참 많기도 하죠. 근데 이제 웃긴 게 다가구가 하나만 나오면 괜찮은데 얘도 항상 재산세하고 그죠? 맞물려 나오는데 서로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다가구는 원투룸 같은 건데 원투룸 그죠? 방 여러 개다. 그죠? 이렇게. 이건 제가 재산세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얘를 과세할 때 얘를 원래대로 단독주택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뭐처럼 공동주택처럼 각각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면 재산세와 우리가 양도세 중에서 하나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하나는 각각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을 했죠? 이걸 하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룸 하나를 이런 걸. 이거 하나 딱 있어요? 주인세에서 살다가 이걸 2년 보유하고 팔았어요. 방 12개짜리를. 다가구를. 그럼 얘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원투룸 하나, 원투룸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원투룸 비과세 안 되면 여러분 원투룸 사겠어요? 걔가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를 1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네? 그럼 나는 방 12개짜리 원룸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2주택이네. 부자네요. 집이 12개나 있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뭘로 봐요? 양도세에서는 이거를 본다가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 가구별로 양도를 하게 되면 각각이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가구별로 양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구분등기돼 있다는 얘기지. 그럼 대는 걔는 뭐야? 공동주택이죠. 단독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뭘로 본다? 이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뭘로 봐?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렇고 그럼 당연히 어디서는 재산세는 뭘로 보겠어요? 각각 독립된 항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세. 헷갈리면 나중에 만약에 다가구가 재산세하고 두 개인데 얘가 양쪽에 나왔는데 하나는 전체를 하나는 각각이잖아요. 그 두 개 엉키면 양도세 생각하면 돼요. 비과세가 되잖아요. 원룸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양도세에서.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주택으로 본다. 최근 시험에도 양도세에서 그게 나왔어요. 재작년 시험인가에 지문에 이거를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 땡. 틀렸죠? 양도세는. 그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뭘로 봐? 전체를 하나로 봐야지 각각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양도세 문제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죠. 그죠? 그거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5번에 304페이지에는 1번 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 시행령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대요.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본다.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구분하시면 되겠죠. 고가주택은 뭐 실거래 9억 초과한 주택이라 말한다. 보시면 돼요. 뒤에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할 거예요. 그럼 7번은 주택에 탈린 토지 면적 5배, 10배라겠죠. 이때 뭐또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 주택 정착 면적 계산할 때 만약에 뭐가 있으면 무허가 정착 면적이 있으면 어떡한다? 그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5배, 10배 맞아요. 근데 정착 면적이 만약에 대지 안에 무허가 주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걔도 포함해서 그거에 5배, 10배로 간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5배, 10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주택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특례가 나오죠. 뭐예요? 내가 집이 2개인데 몇 개? 하나로 봐주는 거예요.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죠. 내가 집이 하나 있어. 그죠? 종전주택, 일반주택 그래요? 자, 근데 얘가 이걸 팔기 전에 뭐 했다고요? 새로 집을 샀어. 그죠? 그래서 집이 몇 개 돼서 2개가 됐다는 거지. 자, 이거는 잘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려면 확실하고 아니면 어영부영 하는 게 안 좋아요. 얘는 뭘 먼저 기억하셔야 돼?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순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기간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이 집이 있어. 근데 이 집을 새로 샀다는 거죠? 그럼 일단 뭘 파는 거야? 그죠? 잘 모르면 일반주택, 즉 종전주택 기준에 있던 집을 항상 먼저 파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얘는 뭐가 있다? 이 집을 사고 얘를 사죠? 몇 년 지나고 사야 된다? 1년 지나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집을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야 돼요. 안 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사고 나서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얘를 3년이네. 이게 조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집이 하나 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집을 하나 사고 그 집 산 날로부터 원래 있던 집을 3년 이내 팔면 얘는 뭐다? 1세대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봤다고요?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봐서 자 비과세한다. OX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그럼 맞아 틀려요? 비과세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하고 엉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별 얘기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가니까 그래요. 보세요. 얘가 현재 집이 2개예요. 그죠?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고 이걸 3년 안에 팔면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고요?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충족하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얘가 이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 된 거죠. 그런데 비과세는 아까 말했잖아요. 1주택 비과세 아니라고. 뭘 해야 돼? 보유 2년 해야죠. 거주 2년 하고. 근데 얘가 2년 거주? 보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집 사고 1년 되자마자 사고 사자마자 바로 팔았어. 1주택 맞죠? 근데 보유는 2년 못 했잖아요. 근데 얘는 비과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주택자도 그게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것보다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비과세, 예를 들면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면 비과세분을 판정한다. 그래야지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적용해봐서 얘가 2년 보주 2년 거주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못했으면 1주택은 맞지만 뭐를 못 받아? 비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 특례는 항상 기억하실 게 비과세가 바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데 문제 풀 때 또 이렇게만 외웠다가 나중에 문제시문에 이거 나올 때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여기 뭐 일반주택 4년 보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님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뭐라고 나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한다. 그랬더니 보자마자 난 틀렸어. 왜? 비과세 아니고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전제 조건이 4년이나 나왔잖아. 그러면 1주택인데 4년 보유 한 거니까 뭘 받아? 그때는 비과세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자, 이거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또 샀어요. 1년 지나고. 그러니까 남양주권 산 거야. 남양주권 산 거지, 이번에. 그러면 1년 지나고 얘를 팔아야 되죠? 몇 년 안에? 2년 이내 팔아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은. 그러니까 얘가 3년이 아니라 빨리 팔아야 돼. 그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전주택이 원래 있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원래 지금 남양주 집이 하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집 사고 원래 있던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야. 2년 안에 팔아야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
2년 지나버리면 여러분 무조건 2주택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들은 3년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 이 조정 대상 기간과 강화가 이게 이제 세법상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죠? 투기 목적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5번에 1번 일시적 2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국내 1주택은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뭘 팔아라?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된다는 거죠. 다만 거기 있어요.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기준에 있는데 그죠?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걔는 몇 년? 2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규 주택이 가로 안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로 확인되면 걔는 그냥 3년.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집이 있었어요, 남양주에. 근데 조정 대상 공고 나기 전에 집을 하나 샀는데 언제 샀다는 거야? 그 공고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잔금은 공고 나고 나서 지역 공고 되고 나서 산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취득한 거 언제 취득한 거야? 공고 나고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다음에 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전에 뭘 했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하면 그냥 몇 년? 3년. 그 경우 3년으로 간다는 얘기죠. 복잡하죠. 그래서 거기 그 조정 대상 지역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기본은 3년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내 팔아야지 1주택으로 받는다. 그죠? 그런 거죠. 자,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시면 306페이지 양거래 이번에 노부모 동거분양 나오죠? 노부모 동거분양. 자, 그거 보겠습니다. 거기 참고에 보면 참고 있죠? 위에 박스. 그 2번에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 예외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 있죠, 이거. 요게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수도권의 공공법인이나 행정 공공법인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그죠? 그땐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뭐 어쩌고저쩌고 얘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대. 그죠? 그렇게 하면 몇 년 안에? 얘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이죠. 5년. 자, 잘 보세요. 자, 얘가 정부청사 과천에 있었잖아요. 정부청사가. 그죠? 근데 어디로 이사 갔어? 세종으로 이사 갔죠? 그럼 얘가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지방으로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과천에 집을 사고 있다가 행정수가 옮기니까 세종시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집 있고 이걸 샀죠? 그럼 얘는 원래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얘는 5년 안에 팔아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야. 왜?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내려가잖아요. 지방을 안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5년 안에 팔아도 너는 1주택을 봐줄게. 가서 집을 사.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 요거 있죠, 이거. 이거를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과천에 있는데 세종시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집 산지 6개월 됐어요. 과천 집 산지. 그래서 내가 근데 세종시집을 살려니까 뭐라 그래? 이게 1년 지나야 돼. 1년 지난 다음에 세종시집을 사야 돼. 난 지금 갈라고 했더니 야, 넌 안 돼. 왜? 너 이거 지금 사면 나중에 혜택을 못 받아. 왜? 너 과천 집 산지 6개월밖에 안 돼 있으니까 넌 이사 지금 못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지금 빨리 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1년 이상 지난 후 요 조건도 해당 안 되고, 그리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아도 뭘 봐주게 돼?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게 거기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가면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5년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경우 해당 1세대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거죠. 그거는 물적으로. 그죠? 자, 그랬고, 이제, 양으로 2번하고 3번. 또 뭐 있어요? 노부모 동거분양하고 뭐 있어요? 노부모 동거분양. 부모와 자식이 학가에서 집이 2개가 되거나 결혼해서 집이 2개가 됐다. 그죠? 집이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일단 딱 보시면 투기 목적은 아니죠. 왜? 뭐 부모님 모시려고 학교한 거고 결혼해서 집이 2개 된 거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세요. 자, 얘가 혜택을 주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조심할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집은 기존의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집을 이전에 있던 집을 먼저 팔아라. 그건 어떤 의미라겠어요?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두 채 있는 거야. 내가 현재 남양 집이 하나 있어. 근데 이번 또 샀어. 그죠? 그러면 기존 집을 팔면 되는데 여기는 각자 집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성립 안 되고. 그리고 학가는 학가? 어느 집을 학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이 어느 집을 뭉칠지 모르는데 그걸 법으로 정해버려. 부모 집을 먼저 팔아야 돼. 뭐 남편 집을 먼저 팔아. 이거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 집은 60평짜리 두 분 사시고 여기는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인데 이거 팔고 1, 2가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하는 거야. 아무거나 먼저 팔면 되고 여기도 남편과 주인의 집을 중에서 누구 집을 먼저 팔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디로 학가할지 모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케이스는 정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정하면 뭐 만약 하나 팔게 되면 뭐 누구 집을 팔지 뻔하거죠. 남편 명의 집과 와이프 집의 명의가 있어. 꼭 하나를 팔아야 돼. 누굴 팔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법으로 정해야지. 남편 걸 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그죠? 좋은데 안 정해주면 뻔하죠. 봐봐 이게 가겠죠. 그죠? 봐봐 생각을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남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죠? 아씨 내 거 먼저 팔아야 되는데 그냥. 그럴 때는 이제 괜히 버티지 말고 자발적으로 얘기 나오자마자 내 거 먼저 팔아. 그게 차라리 난 거야. 미리 하는 거지. 왜? 어차피 버텨봤자 결국 욕 뒤지게 먹고 내 거 먼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혼인해서. 근데 조심할 건 이거는 결혼 전에 사야 돼요. 남편의 집이 있었는데 혼인신고 하고 나서 부인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혼인 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되는 집을 결혼식하고 와이프가 한 달쯤 있다 집을 살 예정이야. 그러면 뭘 하지 마야 돼? 네, 혼인신고를 하지 마야죠. 하지 말고 집부터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이게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얘는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0년, 얘는 5년이네. 어느 거?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이렇겠죠. 우리 종부세 할 때 이거 나왔었죠. 종부세 할 때. 종합부동산에서 이건 혜택 준다고 했잖아요. 10년간, 5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혜택을 주고 팔 때 양도세도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시험에 이거 개정되고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요. 이게 5년에 10년을 바뀌고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기출문제로. 그죠? 자, 얘는 또 뭐가 있어요? 얘가 무주택인데 무주택인 자녀가 뭐요?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동거봉양하기 때문에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하고 있는데 여자가 집 있는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산대. 이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신사임자라겠죠. 이 여자를 신사임자한테 신사임자. 얘는 집도 절도 없고 시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여자는 집 있는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산대.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집 없이 얘가 집을 사주고 오라고 해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이 여자가 집 있대. 그죠? 신사임당이죠.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다 이렇게 하면 시부모가 되게 시댁이 부자인가 보라고. 그죠? 그럴 수 있죠? 남편은 집이 없는데 시댁이 겁나 부자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시부모 집이 뭐 겁나게 커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런 케이스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그런 케이스니까 둘 다 받아. 이게 남편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혼인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몇 년? 5년이네.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할 게 5년, 10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306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이번에 노부부 동거봉양 해가지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자, 노부부 동거봉양은 일단 기본 나이가 만으로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 근데 이 만 60세를 말했죠. 그거는 육체적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경제적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잖아요. 60세 넘으면. 그 전에 거의 퇴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님이니까 그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한다. 무슨 얘기야? 두 분 다 60 이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한 명만 60세 이상, 한 명은 60세 미만이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작년에 이것도 이제 가로지로 나이도 같이 나왔었죠. 60세. 그죠? 근데 뭐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둘 다 60이 넘어야 된다 그러면 뭐 남편하고 둘이 띠동갑이면 뭐 와이프가 60 될 때까지 기다리면 남편은 72세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볼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만 60세 이상입니다. 우리 막 지금 보면 막 TV 연예인들 보면 막 18년 차이 나고 막 그래서 많잖아요. 막 20살 차이 나고 막 그죠? 걔 누구야? 이한인가? 걔는 뭐 19년 차인가 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여자 얘기 누구야? 누구는 뭐 18년, 18 어린애하고 살잖아요. 뭐 그 함소원인가 누군가. 18살 어리면 아들이네, 아들. 아들이잖아요. 첫사랑 실패하면 아들이지. 내 친구는 16에 애 낳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뭐 30몇 살인데 딸이. 할아버지 된 지가 오래됐어요. 좀 있으면 증조할아버지 될지도 몰라요. 그냥, 그죠? 걔 그때 사고쳐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사고쳤는데. 근데 걔는 대단한 게 그 집에서, 양쪽 집에서, 우리 같으면 애들 뛰다가 할까, 그 나이 어리니까 중3인데. 그죠? 근데, 니네 애 뛰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양쪽 집에서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중3 졸업하고. 참, 시골인데 뭐 잘 살아봤자지 뭐.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했는데, 지금 나이가 뭐, 그러니까, 어느 날 반대 지나가다 만났는데 막, 애가 막, 저 군대 휴가 나왔다 만났거든요? 근데 왜 애가 이만해요? 그잖아요. 내가 군대 갈 때 21살에 갔으니까, 걔가 16살이니까 얘가 유치원 다닌다 하더라고. 그거 뭐 이렇게 커가지고 아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어쨌든 여긴 60세예요. 60세. 그죠?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그랬죠? 자, 근데 이제 개정안에 보면 오른쪽 예외도 있어요. 그 시행규칙에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암이 걸린 희귀병 걸리셔가지고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나이 안 따진다는 거지. 그런 건데, 이런 것까지 할 건 없겠죠. 근데 어쨌든 추가된 부분이에요. 3번 혼인 나오죠? 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 둘 다 뭔다? 몇 년 안에?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4번은 치약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 소유를 한 2주택 그랬죠. 자, 이 말은 그냥 보면 수도권 밖의 주택을 소유해서 2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집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그쵸.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4번 기준은 누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해당되는 거지. 이 기준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니까 여러분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양주 집이 하나 있는데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학교나 직장 문제 때문에 집을 사가지고 2주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팔면 되는데, 저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수 목적이니까 이런 거 정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필요하니까 사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간은 3년 똑같아요. 걔는 사자마자 3년이고 걔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기역 제한이 없잖아. 얘는 지역 제한. 옆집이든 앞집이든 뒷집이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어디든 상관없는 거지. 근데 얘는 수도권에 집이 있고 그리고 실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집을 샀을 때, 요게 왜 이게 수도권에 한정되는 기준이 있냐면, 제 기억으로 2008년도인가에 저게 생긴 건데, 그때 막 미분양이 엄청 많았어요. 지방에 미분양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그 미분양 해소하려니까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우 누가 사줘야 돼?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사줘야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네가 가서 그걸 사면 내 혜택을 줄게. 그 당시에는요, 기간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사면 네 평생 아무 때나 수도권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봐줄게. 처음엔 그렇게 법을 만들었죠. 유도하려고. 그러다가 얘가 3년 규정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런다고 삽니까? 이거 해준다고 그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럼 사? 아니지. 투기 목적 아니면 안 삽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상속받았대요. 자, 상속을 받으면 집이 2개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주택이네요. 그럼 얘는 뭘 팔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기존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상속을 받다. 그럼 얘는 뭘 팔아라? 기존 집이 하나 무조건 이거 파는 거예요. 얘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무거나 팔면 돼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원래 상속받기 전에 원래 집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집을 사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럼 얘는 집이 있는데 상속받아 집이 2개 됐다? 그럼 뭘 팔아라? 얘를 팔면 되는데, 얘는 기간 제한 없고 아무 때나 팔면 돼요. 내 평생 아무 때나 얘를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요거는 말했죠. 실무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다 했죠. 실무에서는 이걸 팔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해주면 안 된다겠죠. 그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을 기준으로 가는 거 원래 부모 집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부모님 집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상속을 다 하나씩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상속받은 거잖아. 근데 이 혜택을 보는 건 한 1주택만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그 해당이 안 되는 나머지에 해당되면 뭘 팔든 2주택자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은 거기까지 안 물어보지만 일단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된다. 기간 제한 없다, 있다, 없다. 얘가 여기서 이제 몇 년 안에 뭐 3년 안에 팔아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1번에 상속받은 주택 그랬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그죠? 갖고 있어. 그럼 뭘 팔아라?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면 뭐 해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가론에 뭐 복잡한 얘기 있죠. 그 일반 주택이 뭐 상속 개시 당시한 보유한 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이미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취득한 신축 주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속 받기 전에 주택이 없었는데 뭘 갖고 있었어?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택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리고 상속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주택이 뭐라는 게 입주권이니까 나중에 사업 완료돼가지고 뭘 받았어? 새로 주택을 취득했죠. 그럼 그걸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데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상속 방식이 뭐가 있어서 주택은 아니고 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입주권은 어차피 주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취득한 신축 주택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속 개시로 소급하여 2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집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돌아가시면 얘를 상속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집을 증여받고 2년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년 안에. 그리고 얘를 상속을 받은 거야. 그때는 얘 팔아도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 다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거 2개 다. 근데 아들이 뭘 받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2년 안에 뭘 받았어?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다? 내가 증여 받고 나서 아버지가 몇 년 안에 돌아가셨어? 2년 안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버지는 나한테 증여를 해주시면 의무적으로 몇 년은 살아주셔야 되는 거야. 무조건 2년은 의무적으로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먼저 절대 안 되는 거야. 먼저 가시면. 그러면 이는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무조건 2년 넘게 살으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죠. 법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99세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 집이 2개면 하나 증여 그때 해주시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아버지는 무조건 앞으로 2년은 살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되니까 안 하면 혜택 못 보니까 큰일 나요. 그럼 아버지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앞으로 2년 더 살아주겠다 해가지고 100세 넘게 사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때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겠죠? 넘어가시고. 나머지 읽을 거 없어요. 그거 뭐 복잡한 건. 그 다음에 뒤에 6번하고 7번은 지정문화재 주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화재 주택.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문화재 주택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지역 옛날 고택 같은 게 지방 문화재 같은 거 지정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집이 2개가 되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그런 기존 주택 팔면 얘도 해주겠다는 거지. 대신 얘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안 물어봐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얘는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7번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얘는 뭐야? 마찬가지죠? 이거잖아요. 일반 주택이 있고 문화재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고 농어촌 둘 다 이걸 팔아라는 얘기지. 기간 제한 없고. 근데 여기는 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물어보진 않겠죠. 왜? 얘가요. 뭐 기농주택, 이농주택, 상속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농어촌 주택을 내가 뭐 했죠? 기농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가 나중에 시골로 기농하려고 남양주에 집이 있는데 여기도 시골에 있는 거 기농을 여기가 기농이죠. 그죠? 네. 서울에 있는 집이 있는데 남양주로 이제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요건이 있어요. 농어촌 요건이. 그 주택이 아무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산 거야? 나중에 기농하려고 집을 먼저 산 거잖아요. 그게 기농주택이고 얘는 뭐야? 이농은 거꾸로 내가 시골에 살다가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살다가 도시로 나왔는데 그 집을 안 팔고 나온 거예요.
그럼 걔가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이 하나 있는 거고, 그죠? 또 얘는 뭐예요? 상속은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조건이. 근데 이렇게 농어촌을 가지고 있고 얘를 팔면 되는데 이게 막 기준이 되게 복잡해요. 사실 개정사항도 있고. 근데 그 부분까지는 잘 안 물어봐요. 우리 교재 보세요. 거기 보면 농어촌 주택 해놓고 막 오른쪽에 막 비과세 요건 나와 있죠. 장난 아니잖아. 이걸 내겠냐고. 그죠? 안 내겠지. 그죠? 근데 뭘 기억하면 돼? 그냥 일반 주택과 문화재, 일반과 농어촌 주택을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이걸 세부적으로 물어보기 나온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이건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지고 뒷장까지 있잖아요.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물어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팔면 된다. 기간 제한 없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의 장기 임대주택 및 그 다음에 장기 가정 어린이집 외의 거주용 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임대주택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집이 여러 개 있는데 임대사업자 내가 냈고, 그리고 뭐가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이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 뭘 쓰고 있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이 뭐예요? 놀이방,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집.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죠? 자, 둘 다 뭘 팔아라? 거주주택을 팔아라. 어떤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집이 5채인데, 4채는 임대사업자 됐고요. 하나는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살고 있는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고, 내가 집이 2개인데 하나는 이걸로 쓰고 있고, 하나는 내가 거주하는 집을 쓰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팔면 몇 주택으로 봐?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건 전제조건이 둘 다 얘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서 뭘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파니까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 집이 2년 거주 안 했으면 혜택을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의무적으로 뭘 하시라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 그 시험이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작년까지는 이 집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살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걸 팔았으니까 또 집을 하나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거주주택부터 2년 거주고 또 팔면 얘도 비과세 해줬거든요. 중복으로 해줬어 계속. 물론 뭐 중간에 한 거 빼고 하는 게 있지만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올해부터 얘 한 번만 돼.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바꾼 거죠. 이 거주주택은 평생 한 번만 이거 팔았을 때 뭐 줄게?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부터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강화됐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거주주택을 파는데 뭐는 꼭 기억해야 된다?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뭐 거기 위에 책 뭐 읽었고 밑에 1주택 특례 비교표 있죠. 그죠? 거기 맨 밑에 보면 장기 임대주택, 장기 뭐 가정 어린이주택 해가지고 오른쪽에 2년 보유 요건에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플러스 뭐 2년 이상 거주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했나?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럼 비과세 되겠지. 왜? 당연히 2년 거주했으니까 보유는 뭐 자동 2년 됐겠죠. 자기 집이 아닌데 남의 집에 거주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거주가 2년 됐다는 건 자동으로 보유는 한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 2년 거주가 중요하다. 얘는. 그죠?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가 이제 임대주택이다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면 되죠. 우리 교재는 뭐 그림으로 설명돼 있어요. 뒤에 또 313페이지부터. 그죠? 그거 보시고 헷갈리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얘가 이제 보유기가 2년, 그러니까 1주택 특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예요? 보유기간. 그죠? 보유기간. 2년 보유. 오늘 4월 며칠이니까 벌써 반 지났죠, 반? 그죠? 설달. 날짜 금방 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5월달 얘가. 5월은 푸르른 5월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막 그죠? 5월달 행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훅 가는 거야 이제. 그다음 뭐 시험 보러 간다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다들 보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냥 얼굴들이 펴가지고 그냥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얼굴이 막 펴. 그 와중에 어디 가니까 막 얼굴 좋아졌다 그러니까 언니 그 있잖아 LED 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선전한 거 있죠 마스크 이거 하는 거 그 아직 그거에서 피부 관리하고 있더라. 피부 관리. 그때 막 서로 와서 난리 났다.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니? 그러니까 막 뭐가 했다는데 했더니 막 너는 젊어서 그런다는데 우리는 뭐 연식이 오래돼서 한두 번에 되진 않는다는 너 해가지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어쩐다 그 얘기도 현찰을 봤는데 그 얼굴 마스크 해가지고 뭐 얼굴 피부 좋다 그 얘기한 건지 하고 나가지고 큰일이야 큰일. 아이고 참. 그거 피부 고화질 표도 안 나더만 무슨 고화질 똑같더만. 우리 와이프도 맨날 막 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처제나 이렇게 보면 언니 피부 좋아졌네. 나랑 볼 때 똑같은데 뭐 피부 고화질 뭐 고화질은 티도 안 나더만. 그죠? 고화진들은 뭐 할 거예요? 그 얼굴이 햇살이지. 그게 얼굴이 거기서 어디 가요? 간다고. 얼굴이 막 굉장히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소용도 없는 얘기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식을 쌓을 생각하지 지방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자, 6번 2년분이 나오죠. 이것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보유기간은 여러분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보유기간을 따지나요? 그러다 몇 년 보유했어 하잖아요. 그럼 보유기간 산정을 뭘로 해요?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공부상으로 가요. 공부상. 대표적인 게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죠. 그럼 여러분은 2년 거주하셔야 되죠. 거주기간은 뭘 가지고 간다 했죠? 거주기간은 뭘 가지고 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양주에서 2년 거주하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해? 등기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2년 보유 요건 1번 보유기간 계산해 보시면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보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에 따른다 그랬죠? 이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질 때 다음의 기간은 뭐한다? 통산한다 했네요. 자, 동그라미 1번 이게 뭐냐면 그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1년을 보유했어요. 1년 보유했다 어떻게 했어? 이게 이제 집이 오래됐어요. 1년 보유했는데 오래돼가지고 제가 술 먹고 들어가다가 막걸리 먹고 들어가다가 머리를 다리가 탁 풀려서 틱 하면서 머리로 딱 대들보를 받았더니 집이 무너졌어요. 오래돼가지고 무너졌어요. 자, 무너져서 어떻게 했어? 새로 지었어요.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머리를 받아서 무너져가지고 새로 지었어. 이걸 뭐 했다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걸 뭐라 그래? 에? 신축? 재축? 개축? 아, 개축, 재축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는데 설명 못하지만 알죠?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설명을 못해. 안타깝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와 입으로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입으로 나와야 내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얼마가 공부가 됐는지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말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말만 하면 소용없어요. 그걸 누구하고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보인 거 이거 보유기간 특례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 그걸 설명해 봐. 그럼 몰라요. 버벅거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말을 해봐야 돼요. 입으로 뱉으면 그게 뱉어지면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안 돼 있으면 말로 하면 버벅거려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래요.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르치듯이 공부하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내가 가르쳐줘야 돼. 그런다고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누군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오늘 설명을 해야 돼. 나처럼 와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거 공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대충 볼 것 같아? 아, 아니죠.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막 파악을 하겠지. 원래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거죠. 자, 했어요. 그럼 뭐요? 개축, 재축? 세법 하는 사람이 개축, 재축 몰라요. 그렇잖아요. 배운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어? 그럼 내가 머리를 받았으니까 이게 뭐요? 뭐, 개축이요? 재축이요? 천재지변이요? 그런 건 아니죠. 몰라.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재건축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재건축 그럼 뭐가 떠올라? 아, 또 정비법상, 그죠? 그 아파트 구역지 정비. 그거 얘기하겠지. 근데 재건축 뜻이 뭐예요? 다시 진 거잖아. 부시고 새로 졌잖아요. 그게 재건축한 거지. 세법 이게 재건축이에요. 그냥 재건축. 그러니까 공법 갖다 넣으면 안 돼요. 막 이거 물으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막 개축, 재축, 그럼 아니래. 또 자기끼리 아니래. 뭘 아냐 아니기는. 그치? 그럼 내가 머리 받은 게 천재지변이야? 굳이 얘기하자면 개축이겠지. 굳이 얘기하자면 왜? 내가 자체적으로 철거한 거잖아. 근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사용한 거 그 차이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얘기하면 개축이지. 그죠?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근데 사실 여러분 재건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실, 도계, 무너짐 등으로 재건축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비법상 아파트 재건축 있죠. 구역지정에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얘가 이거를 저쪽에서 부시고 새로 졌죠. 그리고 얘가 1년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이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그 얘기죠.
자, 이때 공사기간이 1년 걸렸어요. 집이 머리를 한번 받았더니 금방 무너져 안 되겠어요. 튼튼하게 지으려고 1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보유하고 공사 1년 하고 이거 1년 보유하고 이걸 팔았어. 자,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 여기는 2년. 얘는 뭐 안 나오지만 얘가 만약에 나오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아파트 재건축하듯이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그리고 뭐 공사기간 여긴 들어가요. 근데 얘는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건 개인들이 불이 나거나 노후화되거나 무너져가지고 재건축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시험은 거의 이걸 물어본다고 해야죠. 거기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 및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래서 얘는 몇 년이 되는 거야? 2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주택인 거주 및 보유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자, 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뭐 했다고요? 거주자로 전환됐대요. 예를 들면 1번의 미치코가 비거주자죠. 걔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현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 살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다니다가 앞집에 삼돌이랑 눈이 맞아서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 결혼하면 뭐가 생겨? 그쵸. 애가 생긴다 얘기하지 마세요. 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소가 생겨.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소가 생기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거주자로 전환된 거죠. 왜? 거주자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나. 그럼 얘는 비거주자였다가 뭘로 바뀐 거야? 거주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얘가 나중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게 되면 얘는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거주자였을 때 기간과 거주했던 기간을 통산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잘 보시면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3년 이상 계속 보유를 했어야 돼요. 중간에 팔았다 다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뭐?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집이 3년이 됐는데 그 아파트가 물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얘 미치코가 거기 전세 주고 물 좋은 다른 아파트로 전세 가서 그 앞집에 삼들이랑 눈이 맞아 결혼했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 팔면 얘는 인정돼? 안 돼? 안 돼. 왜? 그 집에 거주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도 같이 통산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누구라 그래요? 피상속이 10년 보였어요. 그리고 갑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거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년 보유한 주택을 갑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1년 있다 팔았어요. 그럼 얘는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유 기간 1년이죠. 왜냐면 상속은 보유기간 때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1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학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 2년 전에 얘가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학가하고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얘가 상속을 받아서 그리고 얘가 이걸 1년 후에 팔았어요. 자, 이러면 얘가 보유기간 몇 년이냐? 그렇죠. 그때는 3년이에요. 이만큼 인정해요. 이만큼. 그죠? 자, 근데 조심할 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개시 전에 이걸 상속받아 팔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 전체가 아니라 몇 년? 2년. 요 기간을 뭐한다? 통산을 해주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얘가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얘가 2년 전에 학가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세대분리를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한 달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얘는 여기부터 가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요 기간만큼을 통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그거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뭐예요? 동일 세대인 경우는 상속 개시 전의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뭐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렇다. 보시면 되겠죠? 자, 보유기간 확인은 거의 다 있죠.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나 건축물 대장 등에 따라서 보유기간을 따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이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예외 규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쉬었다가 거의 7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